국회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듣는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입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은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공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2년 당시에는 82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50년 만에 무려 30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당당한 세계 7위의 수출 국가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두드러진 국력 신장의 성과를 두고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배경에는 밤낮 없이 묵묵히 일만 하셨던 권면한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유일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개인의 신호애락도 잊은 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일하고 또 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조받았던 국가에서 원조 국가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G20 의장국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 즈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OECD 행복지수 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일은 많이 하면서도 아직 가계 실소득은 낮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34개 회원국 중에서 26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50년간 쉼없이 전개된 성장 위주의 경쟁 사회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이면에 있던 그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혼율과 자살률은 높아지고 그에 반해서 출생률은 떨어져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성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결단과 해답을 제시해야만 할 때입니다. 저는 원내대표가 되면서 우리 정책 쇄신의 핵심은 20대 등록금, 30대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40대 내 집 마련, 50대 노후 문제가 생애 주기마다 나타나는 서민의 고통이요, 이것을 달래고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서민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의 대학생들은 평균 22%의 등록금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등록금도 7% 정도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도합 2조 5천억의 국가 재정이 그리고 대학에서 마련한 자금이 이제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육은 명실상부하게 국가 100년 대계의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출산율은 1.24명으로서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조사를 보면은 한창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할 나이인 30에서 34세 여성들의 55.6%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은 모든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의
신성한 축복이요 보람입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할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육을 전적으로 가정과 부모에게만 맡겨두었다가는 이제는 국가가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8월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을 강조한 바 있는데,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대상을 출산 직후인 0세부터 시작해서 4세까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13년까지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만 5세 공통과정이 이리하여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더 서둘러서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6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국회에서 투입된 것입니다. 다만 3, 4세 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 확대는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하여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차상위 15%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이제는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내후년부터는 확대하는 것을 정부와 아주 깊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으시면 되고, 보육시설에 보내시면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우리의 큰 사업의 중심입니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따라서 결혼도 늦어져서 가족의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입니다. 높은 이혼율, 낮은 출산율까지 우리에게 닥쳐서 이제는 가족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자랑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행복한 중산층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끊고 아낀 돈 1,000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매일 기부하는 어느 환경미화원의 훈훈한 사연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연말에 읽었습니다. 또 지난 연말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과 배려의 마음이 함께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고향길 오고 가시는 동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듣는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였습니다.